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으로 대답하는 방법, 또 다른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가져온 질문은 극단적인 숫자는 빼고 보통 어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평균을 봤을 때 의아함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극단적인 숫자가 여기서 빠져 있을까? 극단적인 숫자는 빼고 보통 어떨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 게 평균은 극단적인 숫자도 포함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1억부터 10억까지의 각각 다른 실적을 가진 1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한 매장 안에. 자, 그러면 이 매장에 한 명씩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평균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다음에 10을 나누면 평균 5.5가 나올 겁니다. 이 매장은 한 1인당 5.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되는 거겠죠. 평균. 자, 근데 1부터 10까지는 똑같은데 9까지는 똑같은데 한 명이 100억을 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할게요. 10명인데 자, 그러면 이 매장에 10명의 매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14.5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14.5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9명이 10억이 안 되는 매출을 올리는 매장인데 한 명이 1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려버림으로써 이 매장의 1인당 평균은 14.5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 14.5라는 게 이 매장의 대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애매해지겠죠. 왜냐하면 단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버리는 거니까요. 자, 이럴 때 이 극단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예에서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되겠고요. 완전히 다른 자료들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값을 극단적인 숫자라고 해서 이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숫자는 빼고 보통 어떨까? 어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중앙값이고요. 중앙값은 이름 그대로 순서대로 자료를 배열했을 때 아까 1억에서 10억까지의 매출을 내고 있는 직원들의 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숫자 크기대로 배열을 했을 때 그 중앙에 있는 값을 말 그대로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바로 알아보면요.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집단이 있을 때 뒤죽박죽으로 놓지 말고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사실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놔도 됩니다. 자,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순서대로 배열을 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자, 이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의 중앙이니까 네 번째 숫자입니다. 중앙에 있는 값을 바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산할 거 없죠? 말 그대로 자료의 개수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자료의 숫자, 자료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집단의 중앙값은 얼마죠? 4가 됩니다. 다만 요런 건 고려를 해야 되죠. 자료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짝수는 중앙에 위치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 않죠. 홀수일 때만 나와요. 자, 여기 10개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 집단, 10개의 자료를 가진 한 집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듯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 양 끝에 있는, 중앙 자리의 양 끝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가상의 중앙값을 만드는 거죠. 이 자리에. 자, 그러면 4 더하기 6 해서 10에 나누기 2 하면 5가 나오고 이 5가 이 짝수 자료 집단의 중앙값이 됩니다. 자, 이것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 중앙값을 구하는 수식이 보통 다 있고요. 자료 개수가 적을 때는 중앙 위치를 이제 눈으로도 판독하기 쉬운데, 자, 몇 번째 있는 숫자를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할 때는 이 집단의 자료 개수가 만약에 홀수다 라고 하면 그 자료 개수 플러스 1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그 중앙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 7개인 경우에는 플러스 1 하면 8개죠? 8개 나누기 2 하면 자,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중앙값이 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게 10개죠. 10개, 자료의 개수가 10개입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5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5랑 더하기 1을 한 값, 6. 이 두 개의 위치에 있는 숫자의 평균을 내면 중앙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좀 가볍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값도 이 위치나 숫자의 구성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것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앙값을 쓰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상점이 하나가 존재했을 경우에도 중앙값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동시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화가 없겠죠. 이 자료에 이 집단의 대표 중앙값 역시 4가 됩니다. 100이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평균 같은 경우에는 100이 들어가면 평균값이 크게 바뀌겠죠. 그리고 다만 중앙값이라고 해서 역시 무적의 어떤 대표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앙값 이외의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도 그 중앙값의 위치를 변하게 만드는 숫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중앙값이 변하지 않거든요. 자, 위와 아래의 집단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집단이죠. 단순히 눈으로 봐도. 자료는 똑같이 7개입니다. 근데 중앙값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4의 바로 옆자리에 오는 숫자가 4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숫자인데도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제 99, 100, 100이 이상점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지죠. 왜냐면은 이 3개가 99에서 100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4개가 1에서 4를 이루고 있으면 사실은 이건 99에서 100을 제외해서 잘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앙값의 특성은 정말로 중앙에 있는 숫자만 보여줌으로써 이상점이 있는 것을 없애주지만 집단의 구조에 따라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구성에 따라서 중앙값이 꼭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